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이화 무시와 배제도 엄연한 괴롭힘, 이른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극적이고 노골적인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에 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 환경 속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며 때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괴롭힘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가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무시와 배제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영혼의 깊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 괴롭힘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인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에게만 회의 일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든 동료들은 회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만 당신은 철저히 소외됩니다. 혹은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 당신만 의도적으로 빼놓고 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도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사소한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공지를 못 받나? 그냥 나만 빼고 가고 싶었나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도된 배제와 무시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의외로 폭언이나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직업적 존재감을 서서히 말살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왜 이러한 무시와 배제라는 방식을 선호하고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시와 배제는 가해자에게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심지어는 합리화하기 쉬운 괴롭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력은 증거가 남기 쉽고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와 배제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발뺌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해자는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 라거나 그냥 바빴던 거야. 너에게 미처 연락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야. 와 같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외부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점차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상황이 정말 괴롭힘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도한 생각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혼란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인간에게 가장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무시와 배제가 반복되면 인간의 심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물리적인 고통처럼 사회적 고립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신체적인 통증과 유사한 감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점차 깊은 자기 회의와 자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지? 혹시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가?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고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이상 이런 괴롭힘을 겪지 않기 위해 행동을 더 조심하고 남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며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결코 피해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이나 직장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 문화, 왜곡된 권력관계 또는 가해자의 인격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하고 당신이 겪는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첫째, 특정 사람, 즉 당신만이 반복적으로 중요한 논의나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됩니까? 회의나 업무 관련 모임, 심지어는 사적인 친목 활동에서도 당신만 꾸준히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둘째, 의사소통이 당신에게만 의도적으로 차단됩니까?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 할 때 동료나 상사들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며 당신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 합니까? 셋째, 업무의 필수적인 정보가 당신에게만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까? 다른 동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중요한 업무 지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또는 결정 사항들이 당신에게는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이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불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명백하고도 교묘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항상 크고 거친 소리를 내며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정신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이건 내 이야기인데 라고 느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에서는 이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무시와 배제 같은 괴롭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